안녕하세요. 데비안트, 점퍼, 텔레파스, 키넨시스, 이 특별한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이런 특별한 단어가 한 그릇에 모인 재미난 SF 소설이 출간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담당 편집한 우리 편집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콘텐츠 사업 6팀에서 소설책을 만들고 있는 한나래입니다. 네. 이번에 책 작업하셨죠?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은 모두를 파괴할 힘이라는 SF 장편 소설입니다. 제목이 아주 무시무시한데요. 이 책의 추천사 중에 저주토끼의 작가인 정보라 소설가께서 이 책을 듣고 나면 현실의 시차에 적응하기 위해 심호흡을 해야 한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책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를 파괴해야 할 힘이라는 소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초능력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아주 재미난 소설인데요. 처음 원고를 접하고 났을 때 기분이 되게 특별하셨을 것 같아요. 그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사실 원고 분량이 원고지 2,000매 정도여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놀랐고 워드로 한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는데도 굉장히 빨리 몰입감 있게 막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뭐 이러면서 되게 막 엄청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가슴 두근대면서 이 책의 출간을 저마저도 기다리면서 그랬었죠. 이 책의 주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데비안트라는 초능력 집단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관련된 세계관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데비안트들이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지금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핵무기처럼 인간이 아니라 무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외국도 나갈 수 없고 외국에 나가면 바로 경보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데비안트들을 이제 관리하는 유엔 산하의 큰 첩보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슈퍼 데비안트라고 해서 화경이 슈퍼 데비안트고 굉장히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가는 것 자체가 그 국가의 위협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소설도 네. 주인공들 중에서도 특히 화경이 네. 중심이 돼서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네. 이제 화경에게 접근하고 뭔가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혹시 편집자님도 이거 작업하면서 이 능력은 나도 한번 정말 가져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능력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실용성으로는 키네시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일단 뭔가 힘의 능력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키네시스를 하고 싶고 네. 영원히 이 능력을 유지한다면 보이안트. 왜냐면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되게 긍정적이거든요. 편집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겠네요. 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간파해야 네, 되니까. 뭐 오탈자도 보면 좋겠지만 뭐 그런 건 안 될 테고. 네. 저도 보이한테 같은 경우는 단순히 투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관점과 다른 관점에서 뭔가를 네. 본다는 그 네. 설정이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거에 되게 흥미가 있었던 게 좀 약간 신처럼 되게 먼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다는 설정도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이한트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을 계속 유지하고 남들 간의 이제 의견을 취합해서 이제 가장 합리적인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형민이들, 그 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형민이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화경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은 강력한 텔레파스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또 유영이라는 인물도 텔레파스인데 텔레파스가 작동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로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손을 대야지 이제 그 사람의 기억을 읽고 그런 초능력이 있는 친구고 이 친구는 둘이서 청소년기에 데비안트들만 모아놓는 보육시설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유영의 권유로 화경이가 유튜브를 하게 되거든요. 태빈과 레이리는 유영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태빈은 보이안트고 레이리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데 키네시스. 데비안트가 능력이 발현하면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진 않지만 방사능의 영향을 받아서 능력이 발현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능력자들은 다 종양도 같이 생기게 되는데 레이리는 이제 혀에 도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게 된 그래서 수화를 많이 사용하고 키네시스 능력이 손으로 이제 스트링을 엮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연계돼서 나와요. 데비안트들의 초능력이 발현되는 과정에 대해서
대해서 잠깐 설명도 해주셨는데 소설의 중심 무대가 되는 공간들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 한 곳이 아무튼 이 주인공들의 국적인 한국이잖아요. 네. 왜 한국에서 특히 이런 혁민이들의 주요 인물들이 발현이 되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방사능 상관관계가 있다고만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데비안트 능력이 발현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스트레스 같거든요. 한국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게다가 이제 대부분 발현이 청소년기 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발현되는 시기가 청소년이라는 점 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동인이 스트레스라는 네. 점이 이 소설이 단순히 SF 소설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그쵸. 작가님의 의도가 엿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편집을 하시면서 인물들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가거나 아, 나라면 저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인물이 있다면 혹시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일단 저 성격 자체는 화경이 가까운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느낌. 모두의 얘기를 들어보고 황희정선처럼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제 3의 인물이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레이리라는 인물인데 일본 국적의 키네시스인데 이 사람은 회동이나 이런 회의 같은 데 참여하진 않아요. 근데 가장 안 보이는 데서 예카테린부르크에 모인 다른 데비안트들이 다치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거든요. 저는 그 인물이 제일 멋있고 진짜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뭔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네. 캐릭터라서 더 깨서 눈길이 갔던 것 네. 같아요. 이 책에는 이렇게 현실에는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 소설이 영화가 되면 어떨까, 영상으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계속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네. 읽었습니다. 편집자님도 그런 생각 하셨죠? 네, 그럼요. 이거는 영상화로 만들어져야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걸 최동훈 감독님이 만들면 아, 벌써 감독까지 정말 내정을 재밌을 것 하셨어요. 같아요. 아. 네. 정말. 그러면 감독은 만약에 최동훈 감독님이 맡아주시고 만약에 우리 한번 배우를 내정한다면 어떤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화경은 아이유가 하면 좋아요. 아이유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강단 있고 그러면서 연약하면서도 모두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유영은 그 신달기 배우라고 우리들의 블루스에 보면 이정은 배우님의 어린 시절을 맡은 세상과 끝까지 불화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있어서 모두를 뒤에서 감싸고 이런 친구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태빈이 유일한 형민이들 중에서 남자 네. 캐릭터였는데 저는 송강 송강이 좀 살을 송강 선생님이 찌워야겠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중심이 되는 소재 중에 하나가 초능력도 있지만 이 형민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혁명의 실황을 네.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습을 그대로 활자의 형식을 빌어서 옮기셨고요. 맞아요. 그런 시도들이 되게 특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처음에 원고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유튜브 화면을 그대로 작가님이 구현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작가님의 의도를 해치지 않으려고 이제 디자이너 머리를 싸매고 사실 유튜브는 영상으로 보이는 거지만 이거는 활자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다른 매체인 거를 드러내면서 이질감이 안 들게 할 것인지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댓글을 사실 보시면 이게 일부러 교정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날 것으로 좀 드러나길 바랬고 일단 이거를 교정을 해서 그냥 평준화시켜버리면 책에 나오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오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두고 그건 최대한 살렸습니다. 아마 그런 시도들이 네. 오히려 SF 초능력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더 현실적으로 이 책을 독자들이 읽게 되는 어떤 동인이 되지 않나 네. 생각도 듭니다. 저희 소설책을 읽고 독자분들이 리뷰를 좀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한나래 편집자님께서 직접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리뷰를 꼽아주셨다고 합니다. 직접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기대 없이 책을 읽었는데 웬걸 너무 재밌게 읽어 다시금 놀랐다. 이경희 작가 장편 그날 그곳에서나 단편 너의 다정한 우주로부터 들에서 언뜻언뜻 보였던 사회 비판적 메시지들을 좀 더 치밀하고 커다란 이야기로 써내려간 느낌이다. 탄탄한 자료조사가 돋보이는 세계관, 특히 이런 국제 문제에 한국 인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등장할 수 있나의 해답까지 깔끔하다. 초중반에 아주 강렬한 장면들을 지나면 후반부는 흐름상 강렬함은 덜하지만 인물들과 함께하는 맛이 있다. 특히나 작가의 전작 너의 다정한 우주로부터의 소행성 물류파업 단편 우리가 멈추면은 인상 깊게 읽은 독자라면 꼭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같은 걸로 빛나는 장면이 아주 좋다. 이런 분량과 몰입감을 갖춘 한국 SF 장편이 많이 출간되었으면 좋겠다.
이 독자 리뷰가 왜 좋았냐면 너의 다정한 우주로부터 이것도 이경희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인데요. 여기에 실린 단편 중에 우리가 멈추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설이 사실은 이 모두를 파괴할 힘의 2부까지를 다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혁명이 시작되기 직전에 끝나요. 그래서 정말 혁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우린 다 잘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끝나는데 이걸 되게 언급해 주셔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저도- 찐팬이군요. 네, 저도 작업하면서 이거 생각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작가님도 우리가 멈추면에서 모티브를 많이 가져왔다고 하셨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한나래 편집자님께서 다양한 책들 기획하고 편집하실 텐데 관련해서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팀이 콘텐츠 사업 6팀이라고 한국 문학을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SF 문학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학을 다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젊은 문학이라는 시리즈를 중점적으로 좀 내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는 젊은 작가들, 그러니까 등단한 지 얼마 안 된 작가님들 작품을 최대한 싣고 있고 단편도 싣고 장편도 같이 싣고 있어요. 저희 시리즈를 보면서 문학의 저변을 넓혀가는 경험을 하셨으면 해서 앞으로도 계속 쭉 나올 거거든요. 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점에서 오늘의 젊은 문학 네. 발견하시면 한나래 편집자님 잊지 마시고 한번 네, 펼쳐봐 한권을 주시면 봐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책 어떤 네. 책인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마감하고 보도자료까지 쓰고 왔는데요. 중증외상센터라고 네이버 시리즈 3,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닥터 프렌즈 한산희가 작가님이 써주신 웹소설입니다. 마지막 파트가 완간이 됐어요. 전시 복원. 8월 말 출간이고요. 아마 이제 깔렸을 것입니다. 굿즈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화이팅! SF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읽을 수도 있고 깊은 메시지까지 함께 얻어가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